자, 50페이지에 상용 로그의 최고 자리 숫자를 구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인 상용 로그부터 다시 복습을 해보면, 정거나 상용 로그는 밑이 얼마인 로그였죠? 밑이 10인 로그였죠? 이 밑이 10인 로그가 특별한 이유는 내가 만약에 로그 n이라는 애, 로그 a로 할까요? 로그 a라는 애 값을 구했을 때 얘가 n 플러스 알파, 요게 정수 부분, 어서와, 얘가 소수 부분, 밑에 있었는데 이렇게 늦게 올라왔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정수 부분을 우리가 지표라는 표현으로, 지표라는 이름으로 불렀었고요. 어서와, 지표로 불렀었고요. 얘는 a라는 숫자에 무엇을 알려준다고 했지? a의 무엇을 이 지표를 가지고 알 수 있다 했죠? 자릿수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두 자리 자연수인지, 두 자리 숫자인지, 정수 부분이 두 자리인지, 세 자리인지, 네 자리인지, 아니면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요 n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뒤에 붙어 있는 요거 소수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죠? 가수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가수, 지표와 가수. 그랬을 때 이 알파라는 애는 a의 무엇을 알려주는 거냐면 a의 숫자 배열을 나타내는 거였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놈만 설명을 해볼까요? 누구로 할까? 앞에 있는 애 중에 로그 2.34 요 놈의 값이 0.369이다. 자, 요거 하나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2, 3, 4라는 숫자의 배열을 갖는 모든 애들의 로그 값을 다 찾을 수 있었죠. 50쪽입니다. 50쪽인데 복습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로그 234 요 놈의 값을 찾고 싶다. 강혁아, 얘는 몇 자리 숫자야? 두 자리. 얘가 두 자리 숫자예요? 세 자리. 세 자리 숫자잖아. 세 자리 숫자. 그러면은 234 숫자 배열은 똑같은데 자릿수만 세 자리로 늘어났지? 그지? 그러면 이쪽을 뭐라고 쓰는 거였죠? 3. 여기가 세 자리 숫자면 정수 부분은 2가 되는 거였어. 그치?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2.3692 맞아요. 2.369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였다. 그래서 요게 2면은 자릿수는 플러스 1 해가지고 자릿수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자, 로그 23400 혜원아, 이거는 얼마일까? 그럼 로그 값이 4.3692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음수로 넘어갔을 때도, 자, 만약에 로그 0.00234 서연아, 만약에 요놈의 값을 찾아라 그러면 얘는 정수 부분이 얼마로 변하죠? 마이너스 몇? 3, 그쵸?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죠? 그러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건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요거를 요렇게 쓰면 된다 그랬니? 안 된다 그랬니? 요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어. 그죠?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 따로 써주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 반드시 플러스 부호로 플러스 0.3692 이렇게 써야지 이게 지표와 가수를 정확하게 표현한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2, 3, 4라는 수의 배열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 뒤에 있는 3692는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자릿수만 변하는 거니까 앞에 지표 부분만 이렇게 변하면서 자릿수를 알려주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이게 상용 로그의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자, 그럼 이제 여기 필수 예제 19번을 봐봐. 로그 2가 0.3010이고 로그 3이 0.4771인데 3의 14제곱이 몇 자리 정수냐? 자, 그러면 이거는 얘에다가 3의 14제곱에다 로그를 씌워가지고 얘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그럼 이 숫자가 몇 자리인지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요 놈의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정연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렇지, 앞으로 당길 거야. 그러면은 14 곱하기 로그 3이죠. 그쵸? 자, 그러면은 로그 3의 값이 0.30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니네, 477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0.477을 곱해봅시다. 귀찮으니까 보고 갈게요. 477을 곱하면 얼마냐? 3, 여기 아니네, 477을 곱하면은 6.6794래. 6.6794. 그럼 이거 딱 보면은, 정거나 지금 1번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정수 부분이야, 소수 부분이야?
몇 자리 수인지 찾고 싶을 때. 정수 부분이지. 정수 부분이 6이라는 얘기는 여기 로그 안에 들어있던 요 숫자가 몇 자리 숫자라는 뜻이에요? 7자리 숫자라는 얘기예요. 그치? 7자리. 정수 부분에다가 1 더하는 거니까 이제는 7자리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번에서 뭘 물어봤냐면 3의 14제곱의 최고자리 숫자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3의 14제곱의 최고자리 숫자. 그럼 여기서 내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 자, 만약에 문제에서 로그 얼마가 6.3010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번 맞춰봐 얘들아. 네모 안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6.3010이 될 것 같아? 얼마를 집어넣으면 6.3010이 될까? 대원이 알겠니? 여기 이미 3010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 로그 2가 0.3010이잖아, 그지? 6.3010이면 잘 생각해봐. 2, 0, 0, 0, 0, 0, 0, 0. 7개 아니에요? 아, 0, 6개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지금 그게 지표와 가수를 강영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야. 봐봐. 3010이라는 숫자 배열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소수 부분은 똑같으니까 여기 2에 있는 요 2라는 숫자 배열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앞에 정수 부분이 6이 됐으니까 자릿수는 7자리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면 숫자 배열은 2 한 개밖에 없는데 자릿수를 7자리로 만들려면 내가 붙일 수 있는 건 0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2 하나 쓰고 공을 6개를 붙여가지고 200만 이렇게 만들면 얘가 6.3010이라는 값을 갖게 돼요. 그럼 비슷하게 하나 더 질문. 자, 로그 얼마가 6.4771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뭘까? 당연히 그렇지. 앞에를 3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3하고 공 똑같이 6개 붙여주면 그럼 요게 6.4771이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요거 3010이 로그 2였고 4771이 로그 3이었잖아. 그럼 우리 로그 4는 못 찾나? 로그 4. 로그 2랑 로그 3 있으면 로그 4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4가 뭐지거나 정거나 2의 제곱이지. 그러면은 이거 제곱 앞으로 이렇게 내릴 수 있잖아. 그치? 결국 로그 4라는 것은 로그 4라는 것은 0.3010에다 2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0.6020이겠죠.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로그 얼마가 6.6020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이 앞자리만 얼마로 바꿔서 4로 바꿔서 공 6개 붙이면 되겠죠. 나의 의도를 알겠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가 진짜 궁금한 애는 6.6794잖아. 요 6.6794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껴있는지를 찾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근데 아직은 6794보다 좀 작지? 그럼 하나 더 가봐야 되겠지. 지금 우리 로그 2 받고 로그 3 받고 로그 4 봤으니까 그 다음 누구 찾아야 돼? 로그 5를 찾아야 되는데 로그 5라는 것은 상형 로그니까 로그 2를 이용하면 찾을 수 있죠. 그쵸. 얘는 로그 2분의 10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1 빼기 로그 2다 그랬었어요. 그죠? 1 빼기 로그 2. 그럼 1에서 0.3010을 빼면 얼마일까? 0.6990입니다. 그러면 0.690이면 봐봐. 내가 여기다가 로그 500만 하면 얘가 6.6990인 거 이해되니? 그치? 그럼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이 6.6794가 요 사이에 지금 껴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6.6794가 여기 껴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3의 14제곱 로그 3의 14제곱도 요 사이에 껴있을 거예요. 로그 3의 14제곱. 그러니까 얘는 400만보다는 크고 500만보다는 작은 숫자지. 그쵸? 그럼 얘는 얼마로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4로 시작하겠지. 그치? 400만보다 크고 500만보다 작으니까는 맨 앞자리 숫자는 4로 시작할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최고자리 숫자는 4 이렇게 찾을 거고요. 지금 이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뭐 200만, 300만, 400만 이렇게 했지만 사실 우리는 어느 부분만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어? 요것만 보면 그치? 3010, 4771, 6020, 6990 이렇게 쭉 써놓고 이 중에 누구 사이에 껴있냐 이 소수 부분이
그것만 보면은 최고 자리 숫자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몇 자리 정수인지를 찾을 때는 정연아 어느 부분을 보고 찾는 거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중에? 그쵸, 얘는 정수 부분, 지표를 보고 찾는 거고요. 최고 자리 숫자가 얼마인지 찾을 때는 소수 부분, 가수를 보고 찾는 거죠. 그쵸? 지표와 가수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자, 지금 한 거 똑같이 한번 복습해 볼게. 밑에 있는 문제 중에 62번 있죠? 62번. 방금 한 거랑 똑같거든요. 화면은 위에 화면 띄워줄 테니까 6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거는 지표, 정수 부분을 이용해서, 두 번째 거는 가수, 소수 부분을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한테 주어진 숫자는 5의 20제곱이에요. 그러면은 5의 20제곱에다가 로그를 씌워가지고 로그 5의 20제곱 이렇게 놓고서, 자, 20은 R을 내릴게요.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로그 5 같은 거는 위에서도 봤지만 요걸 1에서 빼면 되죠. 그래서 로그 5는 0.6990이다. 자, 그럼 우리는 20 곱하기 0.6990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하니까 혜원은 얼마 나왔어? 13.980. 자, 그럼 일단 여기 13을 봤을 때 정연아, 이 5의 20제곱이라는 숫자는 몇 자리 숫자구나? 14자리 숫자구나. 그래서 A는 14다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고 자리 숫자는 아까도 봤지만 요거 0.980을 가지고 찾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로그 2가 0.3010인 것을 알고 있고, 로그 3이 0.477인 것을 알고 있고, 아직 이 980에 비하면 훨씬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한 로그 8까지 올라가 볼까요? 로그 8. 로그 8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2의 세제곱이니까 3로그이죠. 3로그이면은 여기다 세배하는 거니까 얼마예요? 9030이죠. 근데 9030보다도 얘가 더 크잖아. 그치? 그럼 얼마까지 구해봐? 로그 9까지 구해볼게요. 로그 9까지 구해보면 얘는 3의 제곱이니까 2로그 3이죠. 2로그 3. 2로그 3이면은 4771에다가 2배 하는 거잖아. 여기다 2배 하면 얼마니? 0.9542. 이거보다도 980은 더 어때? 더 크잖아. 그치? 이거보다 더 크잖아. 이거보다 여기에 이제 0.980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기에 980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숫자 5의 20제곱이라는 이 숫자는 처음 시작하는 숫자가 9하고 10 사이, 그러니까 9점 얼마로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14자리 숫자인데 9로 시작하는 거니까 9 뭐뭐뭐뭐뭐뭐뭐 해가지고 14자리 숫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최고 자리 숫자를 찾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로그 2, 로그 3, 로그 4, 로그 5 쭉 써놓고 어느 사이에 껴들어가느냐. 만약에 여기 껴들어가는 숫자가 나왔다면 최고 자리 숫자가 얼마인 거야? 8인 거야. 8. 8과 9 사이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최고 자리 숫자 8인 거고, 서연아 여기 껴들어가는 숫자가 나왔다면 최고 자리 숫자 얼마라고 해야 돼? 2라고 해야 되는 거고, 맞지? 그래서 로그 2, 로그 3, 로그 4, 로그 5 이것들을 나열해놓고 그 다음에 최고 자리 숫자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필수예제 20번으로 가볼게요. 필수예제 20번은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2차 방정식 예의 두 근일 때 그랬죠. 자,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두 근. 2차 방정식에 두 근 나왔으니까. 성은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3분의 7. 알파 베타는 얼마일까? 3분의 K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로그 A를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거를 얘의 정수 부분, 이거를 얘의 소수 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지금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 중에 이제 알파가 정수 부분이고 베타가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정해보는 거야. 그러면 정건아, 얘랑 얘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7이잖아. 이게 이렇게 나오려면은 정수 부분이 몇이었어야 될까요? 자, 얘를 만약에 내가 알파를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베타는 뭐가 돼요?
둘이 더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죠, 그지? 베타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3분의 7이 나와야 되는데? 그지?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 그지? 그런데 우리가 그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얘기를 하면서 소수 부분은 무조건 무슨 수로 나와야 된다? 양수로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건아, 여기서 얘를 마이너스 2로 두면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지.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소수 부분이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소수 부분은 이게 양수로 표현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아예 여기서 어떻게 해버려? 정수 부분을 마이너스 3으로 봐버려야 돼요.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봐버리면 마이너스 3에다가 얼마를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게 하는 거잖아, 그치? 얼마를 더하면 되겠어? 3분의 2를 더하면 되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소수 부분이 양수가 되도록 해줘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표와 가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것만 있으면, 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7이라는 것만 있으면 알파가 얼마고 베타가 얼마인지 각각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을 그냥 곱하면 이제 구해지는 거지, 그치? 그치? 정연아,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일까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그게 3분의 K랑 같은 거니까 K는 얼마야? 맞아요.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5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1쪽은 x가 10에서부터 100 사이이고요. 그럼 일단 10에서부터 100 사이다 라는 것은 요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예진아, x가 10부터 아니 예진이래, 성은아, 10부터 100 사이면은 로그 x는 얼마랑 얼마 사이일까? x가 10이면 로그 x는 얼마야? x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로그 10이 얼마? 로그 10 1이지. 그 다음에 로그 100은 얼마야? 2지. 그러니까 x가 10에서부터 100 사이면은 로그 x는 1부터 2 사이다 라는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요거예요. 얘의 소수 부분과 얘의 소수 부분이 같다. 어떤 두 숫자가 있는데 소수 부분이 서로 똑같아.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체크를 해놔야 되느냐? 소수 부분이 서로 똑같다 그러면 차가 정수. 이해되니? 숫자가 두 개 있는데 걔네들이 소수 부분이 같아. 그러면 한 놈에서 다른 한 놈을 뺐을 때 소수 부분이 정확히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뺀 게 정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면 로그 누구의 소수 부분과 로그 누구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면 그 둘을 뺐을 때 정수가 나온다. 이게 풀이 방법이에요. 그럼 이왕이면 얘는 지금 3로그 x고요. 얘는 그냥 로그 x니까 누구에서 누굴 빼는 게 편하겠어?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는 게 편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로그 x의 세제곱에서 로그 x를 뺀 것이 이것이 무조건 정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앞으로 땡길 수 있으니까 3로그 x에서 로그 x를 뺐다. 서연아 뭐야? 2로그 x죠? 2로그 x. 2로그 x가 정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좀 전에 로그 x의 범위가 요거라며, 그치? 그럼 2로그 x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네? 그럼 그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는 누구밖에 없어? 3 하나밖에 없죠. 맞나요? 네, 그래서 2로그 x의 값은 3이다. 이렇게 하나로 딱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 로그 x가 2분의 3일 거고, 로그 x가 2분의 3. 그러면 강혁아, x는 뭐야? 음. 10의 2분의 3제곱 맞아요. x는 10의 2분의 3제곱. 이대로 그냥 써놔도 되고요. 이거를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 루트 10의 세제곱. 보다 더 좋은 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맞죠? 그쵸? 네, 그래서 10의 2분의 3제곱이다 라고 써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10루트 10이다 이렇게 써놓으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소수 부분이 똑같다라는 표현을 만나면 뺀 게 정수다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니? 정건아, 소수 부분이 똑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차는 뭐다? 차는 정수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세트예요. 밑에 필수 예제 22번을 보면 이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로그 x의 소수 부분이랑 로그 3제곱근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정연아, 좀 전에 위의 문제에서는 두 로그 값의 소수 부분이 똑같다 였죠. 근데 이번에는 두 로그 값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 그러면 아까 위의 문제는 자 요렇게 돼 있을 때는 차가 정수다 이게 푸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뭘까? 이번엔 두 로그 값을 어떻게 한 게 정수가 될까? 맞아요. 합한 게 정수가 되겠죠. 예를 들면 뭐 2.73이 있고 뭐 5.27이 있어. 이런 거잖아. 소수 부분을 더했을 때 1이 된다는 게 이런 관계잖아. 그치? 그러면 그냥 이 두 숫자를 더해버리면은 요거는 정수로 딱 떨어지겠죠. 그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요런 표현이 나오면 이번에는 두 숫자의 합이 정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합이 정수. 자, 그러면 이제 해보면은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면 얘는 3보다는 어떨까?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야. 그럼 여기가 3점 얼마 얼마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로그 x는 3보다 어떤 거야? 크죠?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되고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있잖아. 등호를 붙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에 등호를 붙이면 안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만약에 여기다 등호를 붙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로그 x의 소수 부분 자체가 뭐가 돼요? 소수 부분. 로그 x 자체가 3이면 로그 x 자체가 정수가 되는 거잖아.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그럼 얘의 소수 부분이 없으면 이 뒤에 것도 소수 부분이 없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요 녀석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라고 하면은 로그 x 자체가 정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등호를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로 시작하는 게 맞겠고 그러면 로그 x하고 이제 얘를 더해 볼 건데 얘는 혜원아 로그 x의 몇 제곱이죠? 3분의 1제곱이죠? 아래로 끌어내리면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치? 얘네 둘을 더한 게 그 결과가 정수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럼 더해보면은 뭐야, 혜원아? 그렇지. 3분의 4x지. 3분의 4 로그 x지. 얘가 정수인데 근데 로그 x의 범위가 요거니까 자, 여기다가도 3분의 4 곱하고 여기다가도 3분의 4 곱할게요. 그럼 범위가 어떻게 돼? 4보다는 크고 그렇지. 자, 그럼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를 또 골라보면 몇 개 있어? 딱 하나밖에 없어. 그죠? 4 안 되니까. 누구밖에 안 돼? 5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3분의 4 로그 x의 값이 5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정연아, 로그 x는 얼마? 4분의 15. 자, 그러면 x는 뭐라 그래야 돼? x는 10의 맞아요. 10의 4분의 15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건 뭐 거듭 제곱근으로 바꾸면 더 지저분하니까 그냥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10의 4분의 15제곱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소수 부분이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정현이? 소수 부분이 똑같아요? 차가 정수. 그지? 소수 부분의 합이 1이에요? 합이 정수.
강력이 오케이? 넘어가도 돼? 네. 자, 52쪽으로 가보겠습니다. 52쪽을. 자, 이제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길게 봤을 때 이제 수능까지 수학 공부를 쭉 해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이런 게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데서 좋아하는 그런 문제 패턴이죠. 로그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고 싶은데 그냥 계산 문제를 내기 좀 그렇잖아. 그러면 이런 막 상황을 막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무슨 과학책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이런 식들 많잖아요. 그죠? 좀 이런 식들을 갖다 놓고서 얘를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문제를 내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내가 요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상관없어. 문제를 잘 읽어보고 아, 이 숫자를 어디다 집어넣고 이 숫자를 어디다 집어넣으라는 거구나,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를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러면 그 용액의 산성도, 뭐 산이냐 염기냐, 그죠? 그거 알잖아. pH, 그걸 나타내는 pH는 요거래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농도래요. 자, 그럼 사탕을 먹은 직후 채취한 타액의 pH는 6.6이었다. 그럼 해봅시다. 그럼 사탕을 먹은 직후에 채취한 타액의 pH가 6.6이라면 자, 처음 그 사탕을 먹은 직후에 처음 수소 이온의 농도, 이거를 내가 그냥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생각해봐. 이 6.6이라는 값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요 식에 요 자리에다가 서윤아 무엇을 넣었을 때 사탕을 먹은 직후 채취한 타액의 pH는 6.6이었다. 그러면 사탕을 먹은 직후 수소이온의 농도가 A였다. 그럼 요 색칠한 부분에다가 A를 넣었을 때 이 식의 값이 얼마가 나와요? 6.6이 나와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요 상황에서 pH가 6.6이 나왔는데 그것은 마이너스 로그 A의 값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상황은 사탕 먹고 10분 후가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어. 그러면 10분 후에 수소 이온의 농도가, 정거나 책을 이 문제를 읽어보니까 10분이 지난 다음에 수소 이온의 농도는 사탕 먹은 직후 농도의 50배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아까 전에 이걸 A라고 잡았으니까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50A가 되는 거야. 그죠? 50A. 맞지? 그러면 그때의 pH는 얼마겠느냐, 이게 질문이잖아. 그러면 자, 그때 pH를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겠느냐? 마이너스 로그 요 자리에 얼마를 넣었을 때? 50A를 넣었을 때.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죠. 이해되니? 자, 그러면 해봅시다. 우리 로그의 성질로 로그 안에서 50하고 A하고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쪼개야죠. 그쵸? 쪼개야 돼. 쪼개면은 마이너스 그대로 붙여놓고 로그 50 더하기 로그 A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치? 근데 자, 마이너스 분배시키면 마이너스 로그 50 마이너스 로그 A인데 우리는 이미 마이너스 로그 A의 값을 알아요. 서윤아 여기서 찾았지, 그지? 이미 알려줬죠? 얘가 얼마였다? 6.6이었어. 여기 6.6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돼. 요것만. 로그 50만.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상용 로그이기 때문에 상용 로그에서는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이런 숫자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50을 만났을 때 우리는 50을 어떻게 할 거야? 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제일 그 값을 구하기 편할까? 10 곱하기 5로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아니. 50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10이나 100이나 1000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죠? 50. 야, 50이 어떻게 10분의 5냐? 2분의 100이지. 그렇지. 요렇게 보는 것이 제일 좋죠. 왜냐면 이렇게 보면 이건 로그 100 빼기 로그인데 로그 100은 바로 얼마고? 2죠. 로그 100은 2죠. 그 다음에 로그 2는 여기 알려줬네. 0.3으로 알려줬죠. 요거는 2 빼기 0.3이니까 얼마가 돼?
1.7이 되겠죠. 자, 그럼 가봅시다. 여기가 지금 1.7이에요. 근데 마이너스까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포함하면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뭐냐면 요거 플러스 4.9인가? 맞죠? 그죠? 그래서 결국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값이 4.9라는 얘기고, 그게 곧 사탕 먹고 10분 후에 채취한 타액의 pH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답은 4.9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뭐 로그의 활용, 실생활 활용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뒤에 연습 문제 중에서도 여기 실생활 활용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좀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 장 뒤로 넘겨서 55쪽으로 가볼게요. 예. 아까 저기 그 마이너스 어디 마이너스? 저 마이너스 이거 네. 원래 있었어 여기. 원래 공식에 있었어. 공식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자, 뒤에 55쪽으로 가가지고 50 아니다. 그쵸. 55쪽에 57번. 자, 잠깐 시간 줄 테니까 57번 한번 해봅시다. 그냥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P1과 4P1과 D1과 D2를 적절하게 집어넣어서 식을 두 가지를 세우면 되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나서 한번 풀어줄게요. 이거 이해 안 해도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집어넣는 거지. D 자리에 P 자리에다가 P1 집어넣고 D 자리에 D1 집어넣으면 식 하나 나오겠죠. 그럼 그대로 써봐. 자, 로그 D1은 로그 C는 뭐 상수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해진 숫자일 거고, 그 다음 P 자리에다가 P1. 자, 이렇게 해서 식 하나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자, 판매 가격이 4P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P 자리에다가 4P1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D는 뭐가 되는 거야? 그때 요거는 D2가 되는 거지. 그치? 맞죠? 여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뭐 내가 저 식을 막 되게 이 문제를 되게 잘 이해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집어넣는 거야. 빼기. 자, 기계적으로 이렇게 집어넣고서 그 다음에 생각해보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D1분의 D2의 모양을 만들어내려면 생각해봐. D1, D2가 전부 지금 로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D1분의 D2가 되려면 이 식에서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에서 요거가 되겠다. 이렇게. 그지? 얘에서 얘를 빼줘야, 이걸 빼줘야 자, 뭐가 되냐면 로그 D2 빼기 로그 D1이 되면서 이게 로그가 합쳐지면 이 모양이 되는 거잖아. 맞지? 진수 부분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는 중이니까 우변은 어떻게 변할까 생각해보면, 자, 로그 C는 그냥 날아가겠죠. 그죠? 똑같은 거였으니까 없어질 거고,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얘는 부호가 그대로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얘는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겠지. 맞죠?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니까. 그러면 제 위에 걸 먼저 쓸게요. 얘는 3분의 1 로그 P1이 되고, 자, 얘는 그대로 부호 마이너스 달고 3분의 1 로그 4P1이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죠? 자, 그러면은 3분의 1로 묶어주고 이제 로그 합칩시다. 자, 요거를 정건아 뭐라고 쓸 수 있다? 빼기였잖아. 그치? 요거 로그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돼? 얘에서 얘를 뺐잖아. D1분의 D2. 이게 맞죠? D1분의 D2. 그 다음 여기는 3분의 1로 묶어줬어요. 3분의 1로 묶어주고 나면은 요거 빼기 요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P1 마이너스 로그 4P1. 그것도 하나의 로그로 합칠 수 있잖아. 하나로 합친다면 뭐라고 써야 될까? 여기를 좀 전에 한 거니까. 좀 전에 빼기를 우리가 이렇게 합치면 나누기로 들어가잖아. 그지? 여긴 뭘까 그럼? 그쵸? 요거 분의 요거지. 근데 P1은 같은 값이니까 지워도 되잖아. 그럼 뭐야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 우리가 이 두 개의 로그를 비교하고 싶은데 여기 3분의 1이 붙어 있으니까 비교할 때 불편하단 말이죠. 얘는 어떻게 할까 강혁아? 3을 곱해요. 그럼 여기 3이 붙잖아. 아, 올려요. 올려. 위로 올려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로그 D1분의 D2는 로그 4분의 1에 3분의 1제곱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D1분의 D2가 자 4분의 1에 3분의 1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지. 그지?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우리 성은이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 4분의 1에 3분의 1제곱 요것이 요 중에 누구랑 같을까? 얘를 2의 거듭제곱으로 바꾼다면 2의 몇 제곱이라고 하면 맞을까, 성은아? 2의 성은아 4분의 1이 2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가 2의 마이너스 2제곱인데 거기에 다시 3분의 1제곱이 있는 거잖아. 그럼 합치면 2의 몇 제곱이에요? 그렇지.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치? 그 몇 번이냐면 1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요것이 57번이었고요. 그 밑에 있는 58번도 요 비스무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막 길어가지고 막 되게 어려운 척 하고 있지만 사실 또 써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도 막 설명이 길어. 막 흙의 투수 개수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투수 개수는 일정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K는 변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투수 실험 장치에서 처음 물의 높이가 H1이고요. 실험을 시작한 지 T분 후에 물의 높이가 H2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자, K가 일정하고 처음 물의 높이가 H1, T분 후에 물의 높이가 H2. 이것만 딱 집중해서 보면 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식에다가 이제 숫자를 하나씩 넣어 볼 건데, 자, 어떤 흙의 투수 실험 장치에서 처음 물의 높이가 64네. 요게 뭐예요, 그러면? 누구 자리에 들어갈 값이야, 얘가? 말 좀 해줘. 네? H도 두 종류잖아. H1과 H2가 있잖아. 그래, 처음 물의 높이를 H1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64는 H1 자리에 들어갈 값이에요. 그 다음에 실험을 시작한 지 40분 후. 40. 혜원아, 이 40은 어디 들어갈 숫자야, 40? 아, 이게? 아, 이거 국어의 문제인데, 이거는? 그럼요. 실험을 시작한 지 T분 후에 그랬으니까 이 40은 T 자리가 40일 때. 그때 물의 높이가 16이 됐다. 이 16이 그럼 누구 자리로 들어가야 돼? 요게 T분 후의 물의 높이가 H2 자리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식 하나 써지겠지. 맞지? 자, 서윤아 한번 불러보자. K는 상수니까 그대로 놓을 거고요. T 자리에 얼마 넣기로 했지? 40 넣기로 했고, 자, 분자의 C는 상수일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뭐 써야 돼? H1 64 빼기 로그 얼마? 16 맞죠? 요거식 하나 나왔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이야. 자, 좀 전에는 실험을 시작한 지 40분 후에는 높이가 16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자, 실험을 시작한 지 X분 후에는 물의 높이가 2cm였다 그랬죠? 맞죠? 자, 그럼 요 X는 누구 자리에 들어갈 값이에요? 맞아요. 이게 새로운 시간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얘가 T 자리에 들어갈 값이고, 시간이 그만큼 흘렀을 때 물의 높이가 2cm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누구 자리에 들어가야 돼? H2 자리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H1은 아까 전에 썼던 64 그대로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지? 처음 상황에서 40분 지났을 때 한번 체크하고 X분 지났을 때 또 한번 체크하고 두 번 체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물의 높이인 64는 그대로 두시고 T 자리를 X로 바꿨을 때 H2가 2가 된다 해서 식이 두 번째 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정건아, 여기 T 자리에 누구 넣자고? X.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상수니까 냅두고요. 자,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H1이 얼만데? 맞아요. 처음 물의 높이는 계속 64예요. 그 다음에 빼기 뒤에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것도 앞에가 K였을 텐데 사실 요 K랑 요 K는 서로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식하고 이 식이 서로 어떻다? 이 둘이 같다. 이 둘이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같다라고 놓는 순간 봅시다. 자, 요거 우리 금방 계산할 수 있죠? 자, 요거 로그 합쳐버리면은 서윤아 이거 로그 몇이지? 얼마지 그러면? 야, 이 정도는 암산. 이거 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예요, 이게? 너 이제 나이가 18개인데 이 정도 암산 해야지. 어? 얼마니, 혜원아? 로그 4죠, 로그 4. 근데 로그 4는 또 몇 로그 몇이야? 2로그 2지? 여기 2로그 2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도 해봐. 이거 더 쉽다, 이거는. 이거 하면 얼마지? 로그 32. 32는 이게 몇 제곱이죠? 아이, 5제곱, 5제곱. 그러면 5로그 2지, 5로그 2. 맞죠? 5로그 2. 자, 그래서 결국은 요 놈과 요 놈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써보면은, 자, 위에 거부터 쓰면은 40분의 C 곱하기 2로그 2가, 자, 밑에 줄에 있는 거 X분의 C 곱하기 5로그 2가 됩니다. 그러면은 C 상수항 날려버리고 여기 로그 2, 로그 2도 날려버리면 그 다음에 2랑 40은 약분되잖아요. 그죠? 약분되면 결국은 20분의 1이 남고 여기는 X분의 1이 남는 거니까 이상하다. 아 맞네. 5가 있었네. 그지? 그러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맞죠? 20분의 1이 X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양변 뒤집어 버려. 양변 역수취해 버려. 그럼 요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에 5 곱하면 X는 몇이다? 100이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그 겉보기에 비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제 자리에다가 숫자들을 잘 넣어보면 돼요. 자, 요거랑 또 비슷한 느낌의 문제가 옆에 하나 있는데 이거는 사실 훨씬 간단한 문제예요. 53번 문제. 바로 옆에 페이지에 있는 53번 문제. 요건 어떻게 풀까요? 어떻게 풀었어? 그 시간을 일단은 무슨 R로 해가지고 설명을 할 거면 제대로 해주시고. 그냥 그 시간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 처음에 세균이 A마리 있었다고 해봐. A마리. 그러면 있잖아. 2시간 후에는 몇 마리가 됐을까? 문제를 잘 보셔야죠. 2시간마다 3배가 됩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처음 세균의 수가 A마리였다면 2시간이 지나면 몇 마리 되는 거야? 3A 마리가 되는 거죠. 3A 마리. 2시간이 지나면. 그러면은 4시간이 지나면 다시 여기다가 다시 3배니까 또 곱하기 3이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 돼? 그치? 3의 제곱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2일 후라는 것은 몇 시간 후를 말하죠? 2일 후? 72시간. 아이 진짜 48시간이지. 8시간. 하루가 36시간이냐? 48시간 후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할 수 있죠? 2시간마다 곱하기 3이야. 2시간마다. 그러면 48시간이면 곱하기 3을 몇 번 했을까? 2시간마다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하는 거야. 48시간이면 곱하기 3을 몇 번 했을까? 24. 그럼요. 24번. 그렇지 않아? 48시간이니까 2로 나누면 24잖아. 그러니까 2시간마다 곱하기 3이 된다면 48시간 후에는 3을 24번 곱하고 A. 요게 세균의 수가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2일 후에 세균의 수는 X배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X배. 그럼 여기서의 X는 그냥 얼마라고 보면 돼? 이거지 이거.
그러니까 처음 수에 비해서 몇 배가 됐느냐? 그럼 요 앞에 붙어 있는 수가 그 몇 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x입니다. 그래서 x가 3의 24제곱인데 문제에서 궁금한 것은 그때 그 x가 몇 자리의 숫자입니까가 궁금해요. 오늘 한 거잖아. 그치? 몇 자리 숫자인지 궁금하면 여기다 뭐 씌워봐야 돼? 상용 로그를 씌워봐야죠. 그죠? 그러면 로그 3에 24가 될 거고 24 끌어내릴 거고 자, 곱해봐 이제. 로그 3이 0.4771이니까 곱하기 24 한번 해줘. 해줘봐 얘들아. 0.477 곱하기 24 나온 사람 얘기해주세요. 얼마인가요? 20 아 2점 20이라고? 20 아니에요. 정연아 얼마 나왔어? 누군가 하겠지 이러지 말고 빨리 해봐. 주도적으로. 2.4504 2점이 어떻게 나와? 상식적으로 0.477에다가 24를 곱했는데 그거밖에 안 돼? 24.504 아 신기하다 진짜. 다시 하겠습니다. 성은아 얼마 나왔어? 21.4. 아니 20이 어떻게 나오죠? 21 아니요? 왜요? 답지가 틀렸나? 답지에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와 이거 왜 20? 쌤 10점 틀렸다 임마. 11점 11점 얼마라고? 4504 11.4504가 04 맞습니다. 11.4504. 버센 틀렸어요. 서연이 낫니? 자 그럼 얘가 지금 11.4504가 나왔는데 자 기억해보자. 얘가 몇 자리 숫자인지 찾고 싶으면은 나는 이 11.4504의 어느 부분을 봐라? 정수에 플러스 그지 여기 11을 봐야지 11. 그치? 정수 부분이 11이니까 얘는 몇 자리 수야? 12자리 수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이게 오늘 배운 지표를 활용해서 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연습 문제들 중에서 같이 좀 풀고 싶은 것이 54번. 이것도 53번이랑 비슷하게 그 상용 로그를 이용하는 건데요. 숫자가 상당히 더러워가지고 요즘 같이 좀 풀어보겠습니다. 54번. 자, 54번은 5분의 3의 n제곱이 등장을 했어요. 5분의 3의 n제곱이 등장했는데 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자, 이 표현이다. 소수점 아래 15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 방금 전에 우리 53번 문제에서는 정수 부분이 11이어가지고 얘가 12자리의 자연수였죠. 그러면 얘는 소수점 아래 15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난다. 이 말은 이런 얘기죠. 문제에서 얘기한 이 5분의 3의 n제곱이라는 숫자에다가 내가 상용 로그를 붙였을 때 그때 얘의 정수 부분이 얼마였다? 0 잘 기억해봐. 소수점 아래 15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다. 15번째 자리.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6 15였다는 겁니다. 대신 마이너스 15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붙어있는 소수 부분은 어떤 수다? 무조건 양수다. 그러니까 뒤에 플러스 뭐가 있을 텐데 얘는 양수 부분이었겠죠. 양수 부분. 그래서 아무튼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5였던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로그 5분의 3의 n제곱이라는 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5보다는 컸을 거고 얼마보단 작았다? 마이너스 14보다는 작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 생각할 수 있겠니? 정건아 이거 생각할 수 있겠니? 진짜?
그래서 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5가 돼야 되고요. 그 뒤에 플러스 0. 몇몇몇이 더 붙어있는 그런 모양이어야지만 얘가 소수점 아래 15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계산해 볼 건데 일단 n은 어떻게 할까요? 끌어내릴 수 있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로그 5분의 3이 등장했는데 로그 5분의 3. 자 로그 5분의 3은 당연히 정건 어떻게 바꿀 거야? 질문을 던질 때마다 표정이 똑같아. 저게 뭐더라 이런 표정인데. 아까 한 거잖아. 이거 나누기잖아. 쪼개면 어떻게 돼? 그렇지. 자 근데 로그 3의 값은 알려줬죠? 0.477이라고 알려줬어. 근데 로그 5의 값은 우리가 좀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로그 5는 로그 2만 있으면 구할 수 있다. 그지? 그치. 얘가 로그 2분의 10이라서 얘가 0.6990입니다. 뭐 이 정도 외워줘도 좋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은아, 이거 빼면 얼마니? 마이너스 얼마 나와? 맞아요. 마이너스 0.219예요. 그쵸? 근데 나는 이걸 가지고 계산이 지저분하다고 말한 게 아니고요. 자, 봐봐. 얘가 지금 여기로 들어가는 거잖아, 여기로. 그러면 이제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0.219인데 거기 n이 곱해져 있죠? 그럼 마이너스 0.219n 이런 모양이 돼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자연수 n의 개수를 찾고 싶어. 그지? 자연수 n의 개수. 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궁금한 게 얘니까. 앞에 붙어있는 요 마이너스 0.219로 식 뭐라고? 식 전체를 나눠야 돼요. 이게 계산이 더럽다는 거야. 그럼 가운데 n만 남겠지. 그 다음에 음수로 나눴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죠. 그리고 여기는 0.2219분의 15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0.2219분의 14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떤 계산을 해야 돼? 15 나누기 0.2219를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이게 계산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좀 나눠서 합시다. 우리 남학생들은 이걸 계산하시고 여학생들은 이걸 계산하시고 자, 계산해주세요. 여러분들 결과를 바탕으로 답을 찾아볼게요. 자, 남학생들은 요거 찾아주시고 여학생들은 요거 찾아주시고 계산해주세요. 니네는 기본적으로 나눗셈의 의미가 뭐냐? 15 안에 0.219가 몇 개 있냐가 나눗셈이잖아. 이거 어떻게 0점이 나올 수가 있어. 그 0.219가 한 다음에 그 부끄러워서 녹화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너무 깊이까지 계산할 필요 없고 그냥 얘 문제 해보면 14만 안에 2219가 몇 개 들어있느냐. 그럼 14,000 안에 7개 못 들어가니까 6개일 거 아니야. 그죠? 6, 9, 54 6일은 6 11 6이 12 13 6이 12 1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빼면은 6 8 6인가요? 네. 빌려줬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쵸? 이거 3번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요. 3번. 그럼 9, 3, 27 3, 1은 3 5 3, 2, 6 3, 2, 6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63점 몇이라는 게 중요한 거. 63점 몇. 네. 그 다음에 이쪽도 그럼 이것도 공 밀었다고 생각하면은 15 00 00을 2219로 나누는 거잖아. 그치? 2219로 나눈다. 그럼 똑같이 6번 하면은 1, 3, 3, 1, 4였어요. 그럼 빼면은 6, 8, 6, 이번에는 1 이렇게 되겠네. 그지? 맞죠? 그럼 요 안에는 8번이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들어가요. 8번 못 들어가죠? 7번일 것 같은데 9, 7, 63 7, 1은 7, 13 7, 2, 14, 15 7, 2, 14, 15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7번이죠? 8번 못 들어가고 그러면 67점 몇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n이라는 자연수는 63점 몇보다는 크니까 얼마부터? 63
4부터 64, 65, 66, 67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67점 몇보다 작으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n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64, 65, 66, 67 이렇게 해가지고 4개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부러 진도를 천천히 나가는 게 느껴지니? 네. 여러분들이 좀 잘 공부해가지고 따라오라고 시간을 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55까지 개념 원리는 55까지, 그 다음에 RPM은 이제 로그 단원 끝까지입니다. 로그 단원 끝까지고, 우리 좀 물어볼게. 내가 RPM을 지금 진도에 맞춰가지고 풀어내는 게 조금 힘들다. 좀 힘든 사람. 힘들어? 어디쯤까지 했어? 19? 17? 빨리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서연이랑 혜원이 그대로 해보시고, 정연이도 그대로 할 수 있죠? 성은이는? 넌 좀 RPM 좀 힘들죠? RPM 여기 33쪽까지가 숙제예요. 네, 로그 단원 끝까지. 그 강혁이는 어때, RPM? 저 지금까지 다 했습니다. 아, 그래요? 훌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정건이하고 그 다음에 성은이는요, RPM을 홀수번만 합시다. 홀수번만. 홀수번만. 대신 이제 스타트 해야 돼. 알았죠? 스타트 해가지고 홀수번만 쭉쭉쭉쭉 풀어봐. 오케이? 수고했어요.